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고려한 폭염 대피시설 입지 선정 최적화 연구를 하게 된 문정준, 변민재, 최은수, 한서준, 그리고 교수님 권상진 교수님과 윤석효 조교님, 그리고 저는 발표를 하게 된 대전과학고 1학년 변민재입니다. 네, 먼저 저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즉 지구 온난화에 의해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폭염에 따른 사망자 수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취약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의 무더위 쉼터의 경우에는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활용성에 대해서 미비한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센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가장 멀리 떨어진 수요에 대한 거리를 최소화하는 모델입니다. 즉 어떤 수요와 시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설과 수요 사이의 거리를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P메디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최소의 수송 비용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P개 이하의 시설 설치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즉, 이 모델의 경우에는 시설과 수요점의 사이 거리의 평균값을 최소화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Maximum Covering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제한된 수의 설비로 서비스 받는 인구를 최대화하는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Set Cover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입지수를 선정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존의 최적화 모델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최적화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최적화의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하고 그 변수를 토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식을 만든 다음에 그 목적식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약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다른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i는 폭염에 취약한 수요 장소의 총 집합이고 j는 폭염 대피 시설들의 총 집합, ij는 모든 폭염 대피 시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최대 이동거리 내에 존재하는 곳에 사는 수요 장소들의 집합, ji는 모든 수요 장소들 중에서 최소 한 명이라도 최대 이동거리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폭염 대피 시설의 집합, t는 하루 최고 기온, rh는 하루 최저 상대 습도로 정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입니다. 우선 파라미터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 값이 어떤 최적화 연구의 결과에 제한을 주는 값들을 말합니다. DIJ는 폭염 취약계층의 특정 수요 장소와 특정 폭염 대피시설 사이의 최단 거리, R은 폭염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즉 폭염 대피시설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데 폭염 속에서 노인분들이 최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알면 대충 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QJ는 특정 폭염 대피 시설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 비용, PI는 특정 수요 장소에 있는 폭염 취약계층의 인구, CJ는 특정 폭염 대피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입니다. 그리고 THI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온습도 요소인데요. 이게 그냥 불쾌지수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실험에서 불쾌지수를 꼭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불쾌지수에 따라서 폭염 대피 시설 하나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캐패시티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불쾌지수를 최적화 파라미터에 꼭 넣어서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decision variables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한 최적화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말합니다. YJ는 후보지의 폭염 대피 시설이 작동할 때는 1, 작동하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가지는 이진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YJ 값을 폭염 대피 시설에 곱해주게 되면 그 시설이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를 판단해서 상황에 적용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WIJ는 특정 폭염 대피 시설 하나에 할당되는 특정 수요 장소들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 WIJ들의 시그마 값이 WJ인데
이건 모든 폭염 대피 시설에 할당되는 총 폭염 취약계층 인구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FJWJ는 전체 수용 가능 인원들 중에서 특정 폭염 대피 시설에 할당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저희 최적화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식과 제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폭염 대피 시설들이 커버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을 최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 중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총 폭염 취약계층의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폭염 대피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캐패시티가 그 폭염 대피 시설 하나에 할당되는 전체 인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YJ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진 변수로 0과 1만의 값을 가져야 되고, WIJ는 인구이므로 양수이며 인테저, 즉 정수형만을 가져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최적화 연구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최적화 연구에서 목적식이 두 개이게 되면 그 연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저희도 이 두 가지 목적식 중에서 비용과 관련된 목적식을 다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최대화해야 되는 값과 최소해야 되는 값을 뺀 값이 최대화되는 걸 하나의 목적식으로 정하면 목적식이 단위화 되겠죠. 근데 여기서 빼게 될 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단위 변환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비용과 관련된 목적식을 제한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모되는 최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제한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라지비라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의 총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하고, 폭염 대피 시설을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이 라지비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한식을 만들어서 제한식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지비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목적식이 두 개인 경우와 거의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북과학고 1학년 최윤서입니다. 저희는 모델링에 사용한 데이터를 그 울산에 있는 무거동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회색 마크는 폭염 대피 시설을 뜻하고 빨간색 점은 폭염 취약 계층의 거주 지역을 뜻합니다. 네, 저희는 모델링을 진행하기 앞서 데이터를 먼저 불러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저희는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매트플럽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그 무거동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무거동의 무더위 쉼터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았던 지도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아까 서준이가 발표했던 데이터들을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거리, 그리고 IJ, 그리고 FI, CJ, PI에 대한 그 변수들을 모두 코드를 통하여 정리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식과 제약식을 코딩을 통하여 나타내었고, 여기서 B는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을 뜻합니다. 네, 그렇게 목적식과 제약식을 통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그 모델링을 진행할 때 예산과 그리고 수용률, 그리고 이동 거리, 그 사람들이 폭염일 때 최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거리를 바꿔보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예산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 대피 시설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폭염 취약 계층이 주변의 폭염 대피 시설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 대피 시설 주변에 배치된 폭염 취약 계층이 1차 함수적으로 많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폭염 대피 시설의 수용률을 바꿔보았습니다. 이 수용률은 불쾌지수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폭염 대피 시설의 수용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이로 인해 폭염 취약 계층에 할당하더라도 더 많은 폭염 대피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예산을 400달러와 10,000달러로 했을 때, 그리고 수용량 가중치를
점점 바꿔나가며 진행한 그래프인데요. 증가함에 따라 이제 커버 가능한 인구수 수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 시설이 최대로 커버할 수 있는 거리, 즉 수요자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그 변인으로 두고 수용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예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 커버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대피 시설이 입지하는 데 있어 몇몇은 커버리지에 속하지 않는 식으로 대피 시설이 입지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그 새로운 대피 시설이 속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 수용량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권상진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울산 무거동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울산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 분석을 진행한 결과인데, 이 결과로부터 저희는 그 맥시멈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한 수요자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 이하이면 아무리 더 많은 버젯을 들여도 모두 커버가 불가함을 밑에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3-1에서 맥시멈 디스턴스에 따라서 한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피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확장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염 대피시설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더 넓은 범위, 더 큰 도시나 아니면 어떤 범국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정책 설계자들에게는 더 합리적인 정책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정책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으로써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이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소감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학생 여러분들은 발표하신 순서대로 각자 학교랑 이름 말씀하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조교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고 이 팀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고 1학년 변민재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라는 개념이나 이론들이 굉장히 생소한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뤄보고 또 기술에 있는 것도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분석해보고 해보면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 뿌듯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울산과학고등학교 1학년 한서준입니다. 처음에 카이스트 프리 URP 행사를 주제를 찾다가 이 폭염 대피시설 입지 선정 최적화라는 걸 보게 됐고, 입지 선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거나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과정이라도 조금은 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과정을 알고 그 조교님과 교수님께 모델링을 배우다 보니까, 물론 모델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어려웠지만 목적식과 제한식을 정하는 방법과 최적화 연구의 큰 틀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이 폭염 대피시설 말고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다음번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북과학고 1학년 추현수입니다. 이번 프리뷰 연구를 통해 많은 걸 배워간 것 같습니다. 최적화에 관해서는 그냥 효율성과 적합성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최적화의 여러 방법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이썬으로 모델링 코드를 진행했는데, 이 코딩 언어에서 넘파이, 그리고 판다스, 하버사인, 지오시플렉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등 여러 패키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썬
공부하거나 파이썬 연구에서도 유용히 쓰일 수 있는 코딩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문정준입니다. 평소에 수학적 모델링을 함으로써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서 이 주제에 신청하게 됐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그런 수학적인 틀을 이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들을 교수님과 조교님의 도움으로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더 배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01팀 조교 윤석호입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리 URP 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온 그 학생분들에게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거여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실험까지 훌륭하게 잘 해내주신 학생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